허세진 작가님의 기이한 단편 소설집 동충하초. 동호는 2달 전부터 등산 동호회에 나가고 있다. 산행에 대한 정보는 보통 카톡 단체 채팅방에 모든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보가 올라왔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인 오전 7시에 목적지인 산 입구에서 회원들이 만나서 같이 산에 오르고 사진도 찍고 산에 내려와서는 막걸리도 마시며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동호회였다. 동호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29살에 입사했다. 이제 직장 생활도 3년차로 대리가 되었다. 사무직으로 일하다 보니 배가 점점 나오고 다리가 약해지는 게 느껴졌다.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긴 했지만 회사가 멀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운동을 하는 것은 힘들었다. 야근도 하는 편이라 동호는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등산을 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SNS에는 다양한 등산 모임들이 있었다. 30대인 동호는 비슷한 나이대의 등산 모임을 들어가고 싶어서 3040 등산 모임에 가입했다. 이 동호회는 네이버 밴드에 있는 동호회로 회원수가 500명이 넘는 제법 규모가 있는 동호회였다. 밴드에 가입하고 가입 인사 글을 올리자마자 밴드 리더가 채팅을 걸어왔다. 밴드 리더는 동호회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다. 동호가 아이디를 알려주자마자 바로 친구 추가가 되면서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되었다. 단체 채팅방에는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회원들 속에 섞여들었다. 워라밸이 중요해지면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아졌고 등산을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래서 비교적 큰 등산 동호회는 서울 경기에서만 운영해도 1000명이 넘는 곳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중 동호가 가입한 동호회는 3040 모임이라 전부가 다 30대부터 40대로만 구성되었다. 동호가 동호회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간 산은 관악산이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관악산 입구에서 회원들과 만나서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이라 동호는 등산화나 등산복을 입고 가지 않았다.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갔었다. 그런데 산 입구에 도착해보니 메이커 등산복에 등산화로 무장한 사람들 뿐이었다. 자신과 같이 간단하게 입고 온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산에 오르면서 동호는 등산복과 등산화를 꼭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등산은 어릴 적 동네 야산을 오른 것이 전부였던 동호는 수십 년 만에 하는 등산이 무지 힘이 들었다. 헐떡거리면서 겨우 정상에 도착한 동호는 정상에서 사람들과 땀을 식히고 사진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원 중에는 나이가 34살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동호를 친절하게 챙겨주었다. 동호가 처음 모임에 나온 사람이라서 남자는 이것저것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남자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다. 민준의 배려로 첫 산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올라간 코스는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코스였다. 산에서 내려와 30여 명의 사람들은 한 음식점에 모였다. 이번에도 동호는 민준의 옆에 앉게 되었다. 낮 12시가 다 되어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며 새로운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34살인 민주는 건강식품 회사에서 버섯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고 했다. 그는 동충하초를 대량으로 키우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동호는 민준과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호는 살뜰하게 자신을 챙겨준 민준을 형으로 부르기로 했다. 민준은 이 동호회의 여러 회원들에 대해 알려주었고 처음 만난 동호에게 계속 술을 따라주었다. 동호는 이번이 첫 번째 산행이라 힘들기도 했던 터라 계속 따라주는 민준의 술을 다 받아 마시면서 어느새 서서히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낮에 시작된 술자리는 밤 12시가 되어도 계속되었다. 1차에서 2차로 이어지고 다시 3차로 이어지면서 어느덧 시간은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술에 취한 동호는 민준의 옆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길게 이어지던 그 술자리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택시를 잡아서 각자의 집으로 떠났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던 동호를 민준이 부축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호가 너무 술에 취해서 민준은 동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렇게 동호는 술에 취해 수원 쪽에 있는 민준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동호가 눈을 떴을 때 동호는 깜짝 놀랐다. 눈을 뜬 장소가 일반적인 방이 아니라 온실 안이었기 때문이었다. 동호가 눈을 뜬 곳은 온실 안에 놓여있던 간이 침대였다. 온실 안에는 다양한 버섯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었다. 먼저 일어난 민주는 버섯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형, 여기가 어디예요? 민준에게 동호가 물었다. 일어났어요? 어제 동호 씨가 많이 취해서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아, 여기가 형네 집인가요? 온실같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버섯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 온실 안에 숙소를 만들었어요. 민주는 일어난 동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해장국을 사주었다. 그리고 동호가 집에 갈 수 있도록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형, 신세 많이 지고 가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해요. 잘 들어가고요. 네, 형 그럼 들어갈게요. 인사를 하고 헤어진 동호는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왔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너무 피곤해서 동호는 일요일 잠만 자며 지냈다. 일요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다. 출근을 하려고 샤워를 하고 나온 동호는 팔에 빨갛게 미세한 점 같은 것들이 생긴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 빨간 반점은 상당히 가려웠다. 토요일에 술을 마셨던 가게에서 식중독이 난 게 아닐까 생각되었다. 미세한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은 며칠째 계속되었다. 한 주가 가려움증과 많은 업무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다시 토요일이 되었고 이번 토요일은 북한산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금요일엔 등산복 전문점에서 옷과 신발을 장만해서 동호는 새로 산 옷과 등산화를 신고 회원들이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갔다. 먼저 온 동호회 회원들이 동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준이 형도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코스는 난이도 하 등급인 오봉 코스였다. 왕복에 4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로 난이도가 하 등급이라 가벼운 산책과 비슷한 정도의 산행이었다. 보통 이런 낮은 난이도의 코스는 신입 회원이 많을 때 다니곤 했다. 천천히 걸으며 산의 경치를 구경하던 동호에게 민준이 물었다. 혹시 몸이 가렵거나 따끔거리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근데 형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먹은 안주가 이상했었나 봐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민주는 동호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괜한 생각이겠지? 형이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동호는 천천히 산행을 계속했다. 그날도 산행을 마치고 회원들과 식사를 할 겸 식당에 모였다. 밥을 먹으면서 곧 술자리가 이어졌다. 동호는 살을 빼기 위해 등산 동호회를 들어갔는데 술 때문에 살이 더 찌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땀 흘린 산행 후 마시는 술은 역시 맛이 좋았다. 등산은 술을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 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도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술에 취한 동호는 이번에도 민준이 잡은 택시를 같이 타고 민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민준은 동호를 침대에 눕히고 잠시 자리를 떴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반찬통같이 생긴 용기를 들고 침대로 다가왔다. 한 손에 핀셋을 들고 통 안에 무언가를 집어서 동호의 팔 위에 올려놓았다. 눈에 잘 안 보이는 미세한 솜털 같은 버섯의 균사가 동호의 팔에 있는 모공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갔다. 잠을 자던 동호는 순간 눈을 떴다. 민주는 재빨리 등 뒤로 통을 숨기고 동호를 바라보았다. 동호는 아무 일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잤다. 한숨을 내뱉고 민주는 다시 핀셋으로 균사를 집어서 동호의 몸에 올려놓았다. 균사는 몸에 있는 모공을 찾아서 스스로 몸속으로 들어갔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까지 민주는 통 안에 있던 모든 균사들을 동호의 몸 안에 넣었다. 한낮이 되어서야 동호가 잠에서 깨어났다. 민주는 저번과 동일하게 동호를 데리고 해장국 집으로 갔다. 같이 해장국을 먹은 후 민주는 동호를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동호는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온 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종일 잠만 잤다. 그리고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던 동호는 팔과 손등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다. 모공에서 콩나물같이 가느다란 실 같은 게 자라나고 있었다. 눈이 이상해졌나? 동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팔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팔과 손등에는 미세한 콩나물 줄기 같은 게 모공에서 자라고 있었다. 등산으로 몸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가? 동호는 털이 자란 것으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팔을 보니 어제 본 그 털들이 더 자라서 약간 두꺼워진 것을 보게 되었다. 내 몸에 왜 이런 일이? 동호는 몸에 이상이 시작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했다. 우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 또다시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토요일이 되었다. 토요일 새벽 6시에 동호는 눈을 떴다. 그러나 눈만 움직일 수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몸에서 자란 그 털들은 이제 식물이 되어 크게 자라고 있었다.
동호의 몸은 그 식물의 밭이었다. 눈만 뜨고 있는 동호는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눌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집으로 누군가 들어왔다. 동호의 앞에 선 사람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동호를 내려다보며 기쁨에 들뜬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드디어 내가 성공했어. 인간 동충하초를 내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